네, 하이킥 정상회담 이어서 민주당으로 갑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오늘 당내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모두 이선 후퇴하고 개파 초월 통합비대위를 꾸리자 이런 요구를 네.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답답하다. 이분들이 최근에 당을 탈당하신 이상민 의원과 함께 네. 이재명 대표 취임한 때부터 1년 남짓 기간 동안 거의 일주일에 쉬지 않고 언론에 나가서 갖고 당대표 퇴진하라고 계속 주장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근데 지금 그분들이 한 분 탈당하고 이제 4분 남았는데 167명의 국회의원 중 4명이에요. 이분들이 당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고. 네. 4명이라고 하면은 이 4명의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77%, 그 다음에 현재 당의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당대표를 계속 나가고 비대위 꾸려라 한다는 게 이게 정당 민주주의에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네. 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오히려 이분들이 지역구에 가셔갖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민주당 입장들을 좀 잘 설파해 주는 게 좀 당을 위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국민의힘이 어쨌든 쇄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등등 쇄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변화의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장제원 의원도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 이후에 지금 불출마 선언하셨고, 네. 지금 최근에 보도를 따르면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 순방 외국 출국 전에 또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네. 그러고 나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이준석 전 당대표를 만났어요. 이준석 당대표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여당의 쇄신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문제의 핵심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매우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직적인 당청 관계, 이게 문제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갖고서 김기현 대표 퇴진시킨 걸로 좀 보이는데 이건 당 쇄신이라고 보이질 않아요. 쇄신이 아니다. 쇄신이 아니죠. 대통령이 다시 또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 것처럼 김기현 당대표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보고서 민주당에서 당대표 물러나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모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비대위원장이요. 윤석열 정부의 어쨌든 실패라든가 국정 난맥상에서 가장 책임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 전혀 쇄신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영입인재 1호, 2호 발표했고 네. 또 시스템 공천을 위한 준비들을 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드러날 때 되면 국민들이 어느 쪽이 정말 쇄신할 건지 결과로서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합니까? 하십니까? 했더니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당내 움직임이 좀 감지되십니까? 이낙연 신당에 함께 하실 분들? 저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당대표가 어떤 분이십니까? 민주당과 호남 키워내신 분인데, 네. 이분이 지금 총선 앞에 두고서 당 떠난다는 말씀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또 서운하니까 이런 일을 할 거냐, 이해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키워준 호남에서도 굉장히 반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 만난다고 하시는데, 이준석 당대표야, 전 대표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당대표 쫓겨난 거 아닙니까? 네. 징계까지 당한 분이지만, 이낙연 대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당내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비명계 의원들조차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당내에서는 같이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지원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존심 내려놓고 이낙연 전 대표 집이라도 찾아가서 툭 터놓고 창당을 만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말고 김부겸, 정세균 요 전 총리들하고는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네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만나실 계획은 없는 겁니까?
좀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재명 당대표는 현직 당대표이기 때문에 네. 당의 통합과 이 통합을 기반으로 한 내년 총선 승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또 정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낙연 당대표와의 어떤 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낙연 당대표가 지난 올해 6월에 귀국하셔갖고 조용히 계시다가 11월부터 갑자기 빨라지셨어요. 네, 왜 이렇게 빨라진 거죠? 이 속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3주 동안 말씀의 강도가 굉장히 높더니 급기야 신당 창당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다만 지금 뭐 저희가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보면 이낙연 당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사퇴, 비대위 구성 이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점이 안 찾아지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오늘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다. 변화하되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렇다면 자, 혁신,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 어디서 시작돼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 혁신이라고 하는 게 그 가죽 껍데기를 벗겨내서 새롭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껍데기를 벗겨낸다고 하면 굉장히 그 과정은 고통도 있고 갈등이 소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가장 시급한 게 어쨌든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혁신을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물들을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 시작이 지금 인재 영입의 과정이고 또 시스템 공천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의 공천 시기가 과거에보다 한 달 정도 빨라지고 있거든요. 한 달 정도. 과거엔 1월 중순 넘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가동이 됐는데 네. 한 달 정도 앞서갖고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여당에 오히려 저희가 대응한다고 해갖고 너무 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야당이니까 차분하게 지금 어렵지만은 인재 영입들 좋은 분들을 모시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네. 당내 단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12월 임시회가 열렸고 가장 중요한 현안인 대정동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거든요. 쌍특검. 이 문제도 잘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게 어쨌든 혁신을 나가기 위한 발판이고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각자 이유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영환, 강민정, 이탄희, 홍성국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홍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현재 정치의 한계, 이런 이야기,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기존 양당 정치의 한계를 지적을 했고, 이탄희 의원은 선거제도 준연동형을 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데, 이런 초선들의 불출마 선언, 이거는 민주당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그분들의 어떤 당을 위한 또 헌신과 애정을 좀 높이 평가합니다. 또 얼마나 고민되면은 또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 아마 현재의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독성적 국정 운영, 그다음 여야의 극한됐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께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네. 여야가 대화 타입이 없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후진적인 정치 환경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홍성국 의원도 결국은 불출마 선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탄희 의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거법이 결국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께서 본인이라도 몸을 던져갖고 여야 협상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충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 저희 여야의 정치인, 특히 선배 정치인들이 많이 반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우리 민주당에서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깊이 반성하고 당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어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지 고민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의총에서 선거제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있었던 거죠. 오늘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병립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많았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어요. 뭐 의총 참석하셨었나요? 예, 네, 잠깐 들었습니다. 예, 뭐 의총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이모경 대변인 말씀한 대로 그래도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냐. 우리가 어쨌든 지난번에 선거법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적지 않았고요. 또 다만 현실적인 어떤 측면에서 병립형이 고려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네네. 뉴스가 됐어요. 네네. 왜 혹시 참석을 못 하셨는지. 어쨌든 뭐 당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또 전체적인 뭐 당 국회의원들의 소속 의원들의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또 그걸 좀 나중에 보고받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혹시 그 뭐 병립형, 연동형 이렇게 됐을 때 시뮬레이션이나 의석수의 변동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보고가 됐나요? 뭐 정확한 내용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확한 네네. 내용은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뭉뚱그려서 또 네네. 설문지 그 설문조사했던 내용은 어떻게 네네. 보고가 됐나요? 그것도 보고되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뭐 좀 더 의원들이 나타난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의견들을 모아갖고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 갖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정도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취지로 원내 대표단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음 주 정도 되면 결론이 좀 날까요? 일단은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여당과 듣겠습니다.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예. 예, 지금까지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